오늘은 67세 미국 여행했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어를 못하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미국 여행을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초보자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거길 가려니까 비자를 내야 되잖아요. 비자를 내러 이제 미국 대사관을 갔어요. 줄을 서 있어서 한참 서 있었는데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한국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How many your child 그러더라고요. 애가 몇 명이나 되는 얘기죠. 근데 내가 67세니까 애기는 없잖아요. 차일드 하니까 애기. 근데 그것이 이제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대사가 미국 사람이. 그러더니 깨끗깨끗 서류 틀리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이 왔어요. 그랬더니 여자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 얘기를 듣고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영어를 배울 적에는 차일드 그러면 어린애 아니에요. 근데 67세에 어린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녀라는 의미를 말을 했는데 나는 어린애 없다고 예언을 해버렸으니 그 사람도 그렇죠. 당황하죠. 분명히 서류에는 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비자는 받았습니다. 근데 비자를 받고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는 건 뭐고 한국 적이니까 도움받아서 미국 비행기 탔어요. 미국 비행기 탔는데 전부 다 외국인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인데 이거 처음 가는 사람이 뭘 압니까? 입국 심사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갖고 간 게 있어요. 집사람이 빨간 수세미를 갖다가 어린애 모양인 수세미를 집에서 뜬 게 있거든요. 그게 예뻐요. 그냥 그걸 이제 여러 개를 갖고 가는데 스튜디오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딱 왔어요.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했더니 왜 그러냐 하더라고요. 나 미국 여행 가는데 이거 입구 심사 이거 할 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그 여자분이 다 써주더라고요. 써줘서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이제 그때는 하와이를 갔는데 그걸 해줘서 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더니 또 미국 스튜디오에서 같이 하는 여자분이 와서 나도 하나 줄 수 없냐 그래요. 예, 그것도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들어가서 이제 딱 입국 심사되는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따로 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 외국인들이 있는데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만 받는 데서 그 자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쪽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자분이 거기 있었는데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빨리빨리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잖아요. 고맙습니다. 했더니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5달러. 5달러 내려는 거예요. 돈을 하나도 내지 뭐냐. 미국 돈 안 갖고 갔는데 어떻게 돈 내요? 없네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미국에서 심사관이요 참 까다롭더라고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왔냐? 외국인이니까 무슨 일로 왔냐? 이런 거 어느 집에 묵을 거냐? 이런 걸 물어봐요. 누구 소개로 왔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 그러니까 여행으로 왔다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또 물어보는 게 어디에서 묵을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도 실수한 게 뭐라고 실수했냐면요.
네이버후드 됐어요. 네이버후드 되는 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 말한 거예요. 네이버후드이 이웃만 되는 게 아니라 친척도 돼요. 친척이라는 거니까 이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입국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뭐 그냥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묻다가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오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갔어요. 그때 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30분 기다렸는데도 저기 그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파심이 나더라고요. 미국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화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선 바꿔준 거예요. 바꿔주니까 그 미국 사시는 분이 뭐 몇십 년 거기서 학교 나오고 거기서 취직하고 사시는 분이니까 얘기를 자세히 했나 봐요. 그래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너무 넓어요. 넓고 뭐 진짜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게 차를 몇 시간씩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우리 부부하고 셋이 다녔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너무 오랜 시간이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면허도 하고 한국 면허도 저 갖고 갔거든요. 갖고 가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운전하려면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 주머니에 여기 요 주머니 달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요. 주머니 넣는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면허증은 반드시 여기 넣으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손을 그 밑에서 딱 들면은 총으로 쏴버린대요. 뭐 그건 100%래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여기다 넣고 다녀야 되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손은 밑에 내려지 않고 손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면허증을 보여주래요. 그 뭐 운전할 일 별로 있겠어요. 제가 미국 기치리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 생기냐면요.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복잡한 길에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복잡한 길에서는 안 하는데 이제 한같이 된 길 있죠. 하루에도 뭐 어떤 이제 미국 그 대통령들 뭐 4분 찍은 데는 아침 6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운전할 수 없잖아요. 운전대를 줬어요. 그래서 운전대 줬는데 70마일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70마일로 딱 가다가 길은 굉장히 긴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옆에서는 80마일까지 노래요. 그래서 80마일로 왔어요. 놓고 가는데 또 가다가 암만 가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사막시대인데 이건 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마일 더 올리래요. 2마일 딱 올렸어요. 그런데 그냥 올리자마자 숨어있던 차가 미국 경찰차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 세우려는데 세워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가르쳐 준 대로 손 딱 해가고 여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면허증 줬어요. 그냥 국제 면허증을 딱 보니까요, 한국 면허증을 또 내놓으래요. 그 사람도 참 까다롭더라고. 한국 면허증을 내놓으래. 그래서 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2마일로 달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80마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찍고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봤겠죠. 그 숨어서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80마일로 달렸다 그러니까 고개 끄덕 하더니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마일로 달렸는데 나 미국에 처음 왔다. 나 이거 운전 처음 여기 와서 처음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냥 잘못했다고 그랬죠. 뭐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사십시오 한 거예요. 고개 싹 숙였어요. 그랬더니 봐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란 게요, 80마일까지는 경찰관
사람들이 그 재량권이 있대요. 놔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근데 그 80마일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안 봐준대요. 근데 다행히 82마일 놓고 갔는데 위반을 했는데 봐준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면요 그 경찰 그 뭐예요 그 법원이라고 그러나요 뭐요. 그런데 가서 그거를 다 증인을 그걸 하고 뭐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데 가서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만다행이라고요. 그렇게 박아줘서 그렇게 한 게 참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그거 하여튼 지나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차가 내 앞으로 확 끼어들거나 뭐 그럴 적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개새끼 그러고 욕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그예요. 한국식으로 개새끼 새끼 하고 손가락질만 하면요 총알이 날라온대요. 총알이 날라온다니까 그건 무섭더라고요.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총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자기 부인한테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몇 번씩 해, 몇 번씩. 딱 전화 받으면 I love you, I love you. 그 I love you 먹고 사는 건지, 먹고 사는 건지, 뱃속에 넣고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I love you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미국 살면 사는 거지. 아니, 자기 부인한테 전화하면서 무슨 I love you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평소시에 I love you 안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평상시도 그렇고 이 여행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I love you를 꼭 해야 된대요. 한국 사람 결혼해서 살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평생 살면서 I love you 소리를 못 해봤거든요. 뭐 사랑한다는 소리인데 사랑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요? 한국 사람도 안 나오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I love you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대요. 왜 해야지 안 되냐고 남자분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I love you 안 하다가는 이혼 사유가 된대요. 거짓말이겠죠. 그거 진짜 걔를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 love you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요. 한국처럼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예약을 해야 돼요. 뭐든지. 근데 다행히 그분은 1년 초에는 국립공원을 전부 다 뭘 했냐면요. 국립공원을 예약을 하면은 반값이래요. 근데 문제는 여관도 예약을 하고 가면 반값이고요. 뭐든지 계약을 할 적에는 예약을 해야지 예약을 안 하고 가면은 이거는 곱빼기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울직에 11일 예약했는데 하루 더 있다 오느라고 12일 했는데 그거는 곱빼기 쓴 거예요. 근데 사는 방식이 우리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호텔도 뭐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냥 가게도 그 주유소에 가면 꼭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주유소에 세차를 하기도 해놨어요. 그래서 물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유리창 닦고 그러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넣는 데는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휴게소실도 있고 뭐 얼마 남으면 가서 잘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는 거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거기 가서 잤어요. 잤는데 거기는 선풍기 냄새가 선풍기 소리 있죠, 소리. 그게 얼마나 크게 나든지 선풍기 소리도 그렇고 그 에어컨 들어가는 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래도 뭐 하여튼 고단하니까 잠자고 그런 데서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밥 먹을 거를 갖다 전부 다 해갖고 다녀야 돼요. 전기 밥솥 있잖아요. 어디다나 그거 꽂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해 먹게 돼. 그걸 꽂고 다녀요.
그리고 독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독특하냐면요. 얼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그릇에다가 그냥 얼음 딱 받아놓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뭐 한 그때도 뭐 그렇고 한 세 번 정도 갔으니까 한 36일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경치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저기 가면은 뭐 부산까지 가야 4시간이면 되잖아요. 하루에 12시간은 운전하고 가가지고 하나 보고 해가 저물고 그런 데도 있고요. 참, 근데 경치 좋은 데 많더라고요. 사막지대 가니까요. 경치가 되게 좋은데, 그게 가는 길에 차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혼자 다니다 보니까 어떨지 겁도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금 가면 마을 나오고, 조금 가면 마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 가서 했는데, 그 동네를 들어갔는데요. 한국하고 그 틀리는 게, 그, 사람 걷는데 30km짜리, 우리나라 말하면 30km짜리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긴 반드시 미군이, 이거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경찰이 그렇게 저기 했다 하면은, 저거, 보이지도 않게 탁 나와서 이렇게 검하게 되면 한국 같으면 저 큰일 난다고, 경찰 큰일 난다니까. 왜 큰일 나네요, 왜?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함정수사 아니냐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래요. 함정수사 아니래요. 숨어있다 싹 나오는 것도 그렇게도 함정수사 아니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이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려운 점도 많은데 한 번은 잔디가 많은 데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란 꽃 피는 거 민들레. 민들레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물어봤어요. 아니 저거 왜 저렇게 많냐고 저거 뽑아서 뽑아서 그거 해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은 민들레를 갖다 그거 먹을 줄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잡초고 사람 먹지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 뭐든지 그냥 뭐 마트인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코스트코 가면 그냥 물건 많이 사고 가서 많이 사잖아요. 우리는 한국은 그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보니까 그냥 물건을 싸재고 전부 다 자동차로 날르고 그러는데 놀란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물건을 저렇게 많이 사가? 그냥 냉장고에 넣고 먹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이 동네에 가게들이 없으니까 멀찍멀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기 힘드니까 많은 걸 넣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풍습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한다면은 그냥 입으로 떠들어 살아가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할 적에는 뭐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고 또 가서 그 예약을 하고 나야지 그거 저기 하고요. 한 번은 거기 가서 겨울에도 한 번 갔었는데 4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나다를 가면서 거기 공원에 갈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여행을 하다가 이제 카나다까지 갔어요. 근데 4월 26일인데요. 가는데 그 앞에까지 그냥 쭉그 양옆으로 그 눈이에요. 눈 새우 속에서 조그만 차 나가고 그냥 그 위엔 절벽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원 앞에 갔어요. 분명히 열어놓는다 그랬는데 닫았더라고요. 그냥 사람 사는 동네마다 그 뭐 룰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거기서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 어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딸은 또 멀리 사는 거예요. 그래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갔던 거예요. 죽기 전에 딸 본다고. 근데 딸이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결국 바깥에서 암만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딱 했는데 사위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미국 사위, 한국 사위 아니고 미국 사위요. 들어갔는데 자기 방문 잠궈놓고 문 안 열어주고 그래서 못 만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미국식 사고방식인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는 돈을 아들한테만 줬잖아요. 재산도 아들한테 주고요. 근데 이 어렸을 적에 그 두 자녀를 데리고 갔는데 결혼할 때 딸한테 서운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딸이 엄마가 죽기 전에 본다고 왔는데도 그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우리도 지금은 딸 아들 다 뭐 재산 같이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장남이 최고라 장남 다 주고, 장남이 내 집에서 까지 시를 줄 거니까 장남이 최고죠. 그래가지고 한국식으로 미국 가서 한 건데, 그 딸의 가슴에는 못이 박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마지막 떠나는 거 보자고 오는 엄마를 아예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그래요. 그것도 또 그런 것이 와서 이제 그 아들 그 우리 같이 다니는 부인을 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 얘기는 그래요. 아니 옛날에 우울증이 있어서 그랬다고요.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울증이 있어서 엄마 안 봐온 건지, 엄마하고 재산 때문에 그런 건지, 엄마 말하고 그 말이 틀리더라고요. 세상 사는 것이 어느 사회나 다 똑같은 건데 지금 참 우리나라 좋은 세상 된 거예요. 여자 남자 다 같이 평등하게 뭐 재산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말 다 할 수 있고 직장 다니고 다 하고 좋은 세상 다 살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나날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